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밥상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몸의 회복력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혈압과 혈당이 걱정되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결국 식습관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밥상은 비싼 보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부모님 건강과 노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건강밥상은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생선구이입니다. 이 조합은 60대 이후 가장 추천되는 기본 건강 식단 중 하나입니다. 흰쌀밥만 계속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국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국물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두부와 애호박, 버섯을 함께 넣으면 영양 균형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선구이는 단백질과 오메가3를 공급하는데 좋은 음식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짠 반찬 대신 이런 조합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밥상은 두부 반찬과 나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 부담이 적으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근육 유지가 중요한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 나물 반찬도 중요합니다. 시금치나 고사리, 콩나물 같은 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 장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을 조금 약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음식보다 이런 담백한 밥상이 오히려 몸에는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밥상은 귀리밥과 달걀, 채소 반찬입니다. 귀리는 최근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귀리는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군것질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많아 기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감소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채소 반찬을 곁들이면 영양 균형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본 식단만 꾸준히 유지해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건강밥상은 연어와 샐러드,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혈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심장과 뇌 건강 모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샐러드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공급해주고 고구마는 포만감과 함께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고구마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하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단은 생각보다 든든하고 만족감도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로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부담이 적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밥상은 순두부국과 김, 그리고 잡곡밥입니다. 순두부국은 부드럽고 따뜻해 속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먹기 좋습니다. 또 단백질 공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에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고
칼로리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조미김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만 먹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잡곡을 너무 많이 넣어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본인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편안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밥상은 닭가슴살과 채소볶음, 그리고 미역국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채소볶음은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기름지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은 부드럽고 소화 부담이 적으며 따뜻한 국물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은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너무 짜지만 않게 드신다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밥상은 바나나와 요거트, 견과류 조합입니다. 이 식단은 아침 식사나 가벼운 저녁 식사로 좋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와 좋은 지방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늦게 과자나 빵 대신 이런 건강 간식을 먹는 습관은 몸 상태를 훨씬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밥상은 청국장과 채소, 그리고 보리밥입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은 면역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리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채소 반찬은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음식들이 흔한 집밥이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건강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발효식품 위주의 식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밥상은 오트밀과 우유, 과일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아침 식사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식단입니다. 오트밀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오트밀은 따뜻하게 먹으면 속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 때 부담 없이 먹기 좋은 식사입니다. 열 번째 건강밥상은 상추쌈과 된장, 그리고 적당한 고기 반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 유지와 기력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상추와 채소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식이섬유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기름진 고기나 짠 양념을 피하는 것입니다. 적당량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 먹는 것보다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60대 건강밥상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건강식단은 특별하고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건강하게 먹는 것보다 오래 유지하는 식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너무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식사가 좋습니다.
몸은 갑자기 바뀌지 않지만 좋은 식습관은 조금씩 몸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은 조금씩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부족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게 먹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하루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좋은 식사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담백한 반찬 하나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루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충 먹는 식사보다 함께 이야기하며 먹는 식사가 훨씬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무 유행하는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건강식단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무엇을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강 밥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식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먹어보거나 저녁에 생선구이를 추가해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결국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 3번의 식사가 결국 몸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 밥상이나 건강 관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60대 이후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